음악가 모차르트의 고향 클림트의 키스를 만날 수 있는 곳이자 아름다운 자연까지 펼쳐져 있는 중부 유럽의 보석 같은 여행지 오스트리아.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시민들의 높은 문화 수준 덕분에 유럽 내에서도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죠. 오스트리아는 어느 면도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은 내륙 국가인데요. 산지가 많이 발달해 있어서 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절경을 보실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마을의 풍경들을 보면 새하얀 눈이 덮인 산과 그 산들에 둘러싸인 고즈넉한 마을의 모습일 거예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있고요. 대서양 기후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온난해요. 그래서 365일 내내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나라예요. 여름에는 근사한 정원과 호수를 볼 수 있고 겨울에는 눈 덮인 아름다운 설경을 보며 스키를 즐길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부터 둘러볼게요. 이곳은 서양 음악사에서 한 시대를 장악했던 수많은 음악가들이 전성기를 보냈던 곳이에요. 모차르트를 비롯해 베토벤, 하이든, 슈베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브람스 등 음악가의 기념상이 도시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고요. 세월이 느껴지는 중세풍 건물들은 문화적 위상을 마구 뽐내죠. 무엇보다 빈은 대중교통과 도보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예요. 우선 주요 관광지하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쇤부른 궁전부터 가볼게요. 이곳은 화려하고 막강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전이에요. 프랑스의 루이 16세의 부인인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린 시절이 담겨있던 곳이기도 하죠. 총 1441개의 방 중 수십여 개의 방이 관광객에게 오픈되고 있어요. 궁전 안에는 침실의 가구나 커튼은 물론이고 방마다 걸려있는 초상화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크고 화려한 방들을 구경했다고 벌써 압도당하기는 금물. 쇤부른 정원은 또 얼마나 넓고 아름답다고요. 쇤부른 궁전에서는 방과 정원을 모두 감상해야 하니 시간을 넉넉히 잡아주세요. 이제 쇤부른 궁전에서 트램을 타고 슈테판 성당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동 중에는 네오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빈 시청사와 보티프 교회, 빈 대학교, 국회의사당을 보면서 도심 풍경을 즐겨보세요. 구시가지의 중심부 게른트너 거리 끝에 위치한 슈테판 성당은 빈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당은 12세기에 지어졌는데요. 23만 개의 벽돌을 쌓아 올려 탄탄한 외관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137m의 첨탑이 인상적이에요. 특히 독특한 타일무늬 지붕은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성당 탑에 올라가면 빈의 풍경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지붕의 무늬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곳에는 모차르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모차르트는 이 성당에서 성대한 결혼식과 초라한 장례식을 했다고 해요. 모차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이 더욱더 흥미롭고 의미 있게 다가올 거예요. 빈에 왔다면 오페라 감상은 필수죠. 슈테판 성당을 일직선으로 마주하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 가볼게요. 빈의 오페라 하우스는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와 밀라노의 라스칼라와 더불어 유럽의 3대 오페라 극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모차르트는 35세의 짧은 인생 중 마지막 10년을 빈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곳 오페라 하우스에도 모차르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빈의 오페라 하우스가 개관할 때 연주된 곡이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였고요.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인 마술피리 역시 빈에서 작곡을 마무리하고 첫 무대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현재도 이곳은 유럽 3대 오페라 극장의 하나로 오페라 극장 대무도회와 예술음악제 등 큰 행사가 자주 개최되고 있어요. 빈에서의 마지막 장소는요, 중앙역 근처에 위치한 벨베데레 궁전이에요. 벨베데레 궁전은 상궁과 하궁으로 나뉘는데요. 궁전 전체가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상궁에서 하궁으로 가는 길은 정원과 분수가 이어져요. 벨베데레 궁전을 꼭 가야 하는 이유, 바로 빈이 낳은 최고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클림트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유디트와 키스 외 여러 점이 이곳에서 전시되고 있고요. 에곤 실레의 죽음과 소녀, 포옹 등도 감상할 수 있어요. 자, 이번 목적지는 빈의 중앙역에서 기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잘츠부르크예요. 보는 예쁜 도라지, 내는 상큼한 레몬. 영화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노래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영화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로 유명한 미라벨 정원부터 둘러볼게요. 분수와 대리석 조각물, 수많은 꽃으로 장식된 미라벨 정원은 미라벨 궁전 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실내악 연주의 장소로 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장소로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해요. 미라벨 궁전은 1606년에 대주교 볼프 디트리히가 애인 잘로메 알트를 위해 지은 궁전이었어요. 궁전 내부에는 모차르트가 6세에 대주교를 위해 연주했다는 대리석의 방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여전히 수준 높은 연주회가 열리고 있어요.
특히 궁전에서 보이는 호헨잘츠부르크 성은 잘츠부르크 풍경 중 가장 아름답다고 해요. 미라벨 정원과 잘츠부르크 번화가인 게트라이데 거리를 이어주는 마카르트 다리는 연인들의 사랑 맹세를 새겨놓은 자물쇠로도 유명한데요. 알록달록한 자물쇠와 햇빛에 반사되며 반짝거리는 잘차의강, 눈앞에 펼쳐지는 잘츠부르크의 아름다운 경치는 놓칠 수 없는 포토 스팟이에요. 게트라이데 거리를 걷다 보면 보이는 노란색 건물, 모차르트 생가로 가볼게요. 이 건물 전체가 모차르트의 생애로 꾸며져 있는데요. 1층에는 모차르트가 사용한 각종 악보, 피아노, 바이올린이 남아있고요. 2층에는 오페라 마술피리를 초연할 때 사용된 소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3층과 4층에는 모차르트가 생활할 당시를 소개하는 박물관으로 개방하고 있죠. 이 밖에도 세계 최대 규모의 모차르트 도서관이나 모차르트가 14살부터 빈으로 떠나기 전까지 살았던 마카르트 광장의 집에서 모차르트의 삶을 만나볼 수 있어요. 이제 잘츠부르크에서 기차로 2시간 반을 달려 할슈타트로 가볼게요. 할슈타트는 오스트리아 상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10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평화로운 이곳은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마을인데요. 겨울왕국의 실사판으로 유명한 동화 같은 풍경의 마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할슈타트를 방문하곤 하죠. 이제 배를 타고 할슈타트의 호수를 구경해 볼게요. 이 마을은 전체가 경사가 가파른 다흐슈타인 마시프 산과 호숫가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집은 호수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고도 해요. 호숫가의 반대편 기차역에 내리면 화려한 색깔의 가옥들이 보이는데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을보다 500m 더 높은 지대에 위치한 소금 광산에 도착할 수 있어요. 소금 광산 관광은 70분 정도 진행되는데요. 소금 광산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소금을 운반할 때 사용했던 나무 미끄럼틀을 타보는 등 할슈타트에서만 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이죠. 사진을 찍는 모든 곳이 장관인 곳, 예술가들의 다양한 삶이 녹아있는 오스트리아 여행 즐거우셨나요? 다음엔 어떤 나라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안녕!